다 보셨나요? 네. 지금 한 뭐 얼마 지났지? 2분 30초 정도? 네. 네. 일단 1번, 3번을 풀어봤어요. 시간 한 2분 30초 걸렸다고 합니다. 네. 답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지문이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 밑줄 긋는다라는 현상을 되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으면서 글을 읽는다라는 건 되게 좋은 취지인데, 대다수 학생들이 밑줄 긋는 거에 대해서 그냥 긋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시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 효과가 줄어든다.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줄 그면서 글을 읽을 때 밑줄을 남발하지 않는 거, 아무데나 긋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를 얻게 한 방법에 몇 가지를 또 안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동그라미 한다, 네모박스를 친다,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밑줄을 긋는다. 그냥 가장 심플하게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게 나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을 끊어야 된다 하면 슬래시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호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글을 좀 읽어내는 방법. 네.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워낙에 이 1번에서 3번 지문은요, 사실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느냐, 지문을 먼저 읽느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문을 먼저 읽을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막 읽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보통 문제를 읽거든요. 문제의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건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1회독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안에 들어가서 보기를 읽으면서 문제를 이제 정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주로 취하는데, 그게 아마 지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지문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요 독서 지문은 워낙에 이제 명확해서 밑줄 긋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준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좀 꼼꼼하게, 그러니까 평가안이 이게 약간 고의성인 것 같아요. 국어 공부할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걸 1번, 3번 지문에 이렇게 딱 배치해 놓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봐볼게요. 1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보면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밑줄 외에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쵸?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니죠. 네,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네.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이용하고요.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줘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위에 다 있죠. 위에 다 있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어요?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네,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밑줄 긋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읽어보면, 1번이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의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다. 아니죠. 네, 많은 부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2번,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얘는 또 하지 말래네요. 그거 아니죠. 네.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을 삭제한대. 그러지 말라고 나와 있죠. 네. 돌아가지 말라고죠? 아니죠.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명확하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아마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국어는요, 1번이 답이면 2, 3, 4, 5번을 안 읽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답이 1번이면 좋죠. 5번이면 최악이고. 근데 어쩌겠어요. 답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전에서는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나 5번은 안 읽을 거예요. 실전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서 돌아와서는 확인해 보겠죠.
자, 3번도 봐볼게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게 선생님 오랜만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오래돼서 수학은 사실 이런 게 좀 덜한 편인데 국어는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 그죠? 네. 그래서 봤더니 자 지문이 뭐냐면 독서 목적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에요. 자 목적이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 그리고 표시 기호는 네모 1, 2 그리고 뭐 그죠? 요 슬래시 기호 이 기호입니다. 그죠? 독서 자료가 뭐냐면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어우, 나 정말이야? 처음 알았네요. 포유동물은 맞지만 야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줘?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를 해. 보호를 하겠지. 근데 암컷들이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준다고? 네, 좋은 그죠?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글을 읽을 때. 그죠? 뭐야, 근데 포유동물. 육지 포유동물이 외형적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그쵸. 고래의 생김새가 외형적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네모를 한 거예요. 중요 키워드에. 대체로 몸길이는 1.3m에서 30m, 피부에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이고, 헤엄칠 때 수평을 유지하는, 뭐야,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 여기는 왜 밑줄이 없죠? 그죠? 병행인데, 그죠? 대체로 몸길이 피부에 털이 없다.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다. 뭐, 요런 게 지금 뭔가 어색하게 돼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봐볼게요. 뭐지? 뭘 묻는 거지?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건.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1문단은 포유동물이죠. 목적은 외형적 특징인데 포유동물은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적절하지 않네. 그죠?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한 거죠. 이게 헷갈리네, 막. 그죠? 1번은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아니야. 이번 역시나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그쵸.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한 거예요.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외형적 특징이 아니거든요.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준대요. 이게 왜 외형적 특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아니네요. 그죠? 적절하거든, 얘가. 3번. 이 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어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맞죠? 이 문단에선 고래의 생김새 네모 박스에 해놨고 대체로 몸길은 1.3m, 30m 밑줄 긋기 한 거죠. 네, 이것도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4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이 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의 이거를 누락하였군. 맞죠? 누락했죠. 네, 4번도 네 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5번이 답이네. 그죠? 5번은 잘 모르겠는데 뭔지. 그죠? 물결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의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의 밑줄 긋기를 하였건. 독서 목적을 고려한다면 외형적 특징이 독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형적 특징은 뭐예요? 폐로 호흡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거는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외형적 특징은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이거거든요. 분수공이 있다라는 게 외형적 특징이니까 물결 표시를 엉뚱한 데 있어.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맞죠. 네. 요렇게 해서 아마 뭐 1, 2, 3번 여러분들 잘 풀었겠죠. 네. 1, 2, 3번 빠르게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질문 한번 봐볼게요. 1, 2, 3번은 질문이 좀 쉬워가지고 그냥 바로 읽자마자 풀리는 질문인데 이제 다음 질문을 보면은 이게 엄청 길고 복잡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는 약간 선생님만의 팁 같은 게 있는지, 약간 양승진의 독해 코드, 비문학 코드, 행동 영역. 네, 선생님 뭐 수학 선생인데 무슨 코드가 있겠어요. 국어는 그냥 선생님 그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국어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다. 그냥 풀었다. 그냥 읽고 그냥
선생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어는 지문에 다 답이 있잖아 이거예요. 예, 지문에 답이 있는데 뭐 우리가 지문을 미리 아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서 지문 똑바로 읽자. 지문 똑바로 읽고 문제 풀 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문제가 원하는 바에 대한 것만 캐치하자. 뭐 그런 팁일 것 같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앞지문에서 읽었던 그 밑줄 긋기 아무 때나 아무거나 밑줄 긋는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표시, 중요 어구에 대한 표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 시험 볼 때는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또 뽑아내가지고 어디다 따로 정리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빠른 건 화살표, 밑줄, 뭐 동그라미, 네모 요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문을 좀 읽어보고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나 예를 들어 4번, 9번 지문을 보시면 문제를 딱 봤을 때요. 4번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보니까 보기를 봤더니 가가 2개고 나가 3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을 그래도 읽어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지문을 그런 식으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5번은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화라는 키워드에서 내가 이해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개화라는 사전 지식을 갖고 있죠. 네, 그 정도는 뭐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일종의 이 인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과학기술 지문은 그냥 팩트만을 다루는 거라서 말 그대로 지문에 있는 거를 비교 대조해서 잘 풀면 되잖아요. 그 내가 뭐 미리 알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인문학 지문은 일종의 그러니까 필자의 어떤 주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장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네 생각을 가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철저하게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지문 보고 푼다요. 지문에 있는 거 보고 푼다. 지문에 없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내 생각을 배제한다. 뭐 이런 기조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 읽을 때 이렇게 문제만 읽는 거야. 문제 1, 2, 3, 4, 5번을 읽는 게 아니라요. 문제만 읽어보고 이런 게 질문이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 이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개화가 뭔지를 내가 간파를 해야겠구나. 그죠? 6번이 뭐예요? 나의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천두슈. 그죠? 그러니까 천두슈 동그라미야. 그죠? 장진마이 동그라미 해야 돼요. 천두슈랑 장진마이는 뭔 생각을 갖고 있지? 근데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지문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7번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지문이 명확한 거니까 지문 읽을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키워드를 잡아놔야 될 것 같고요. 8번이 가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어렵겠네요.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죠? 가나를 이해해야 되고, 또 보기도 이해해서 지문을 또 읽어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 가나를 읽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이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뭐 읽어보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문을 보면요. 읽어볼게요. 자, 요거 선생님 한 3분 주세요. 3분. 3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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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파악은 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가지문이요. 어쨌거나, 개화라는, 그러니까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괴물성모와 하민성소 이런 거, 그죠? 관심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주저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가 개항 이후에, 그죠? 개항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한성손보를 발간하고, 그 중에 통치자 입장과 그리고 인민, 그죠? 피통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개화당의 한 인사가 나타나서, 또, 그지?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갑신종변 이후로 또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그 상황에서 또 가다가 또 박은식이 근대 국가건설과 새로운 주제 형성의 주목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쭉 나오죠. 그리고 가지문이 어쨌거나 뭐 좀 어려운 지문 같아요. 가지문 자체가. 상대로 좀 나지문은요. 나지문은 되게 명확해요. 그죠? 옌푸, 천드슈, 장진마이. 그죠? 단락불로 딱딱딱 나와가지고 뭐 상황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봐볼게요. 그래서 자 4번 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를 봤더니 서양과학과 기술이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맞죠? 네, 이건 적절한 거죠. 왜? 지문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개항 이후에도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이거죠. 이게 근거예요. 그죠? 이 지문 보고 1번은 아니에요. 2번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요것도 을사늑약 이후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아까 을사늑약 이후, 중간 부분에 있죠. 거기 보는 거야.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이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은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죠.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여기 나오네요. 그죠?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필요하다는 것을 견해가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3번은 나지문을 봤더니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당연하죠. 네. 그죠? 분명히 단순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전쟁 이후로 맨 위에 있죠.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요거죠. 요게 근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아니에요. 4번은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요것도 어디 있었죠. 그죠? 질문을 보시면 과학 정신이 정치적 변형 어디 있죠? 거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옌푸. 그죠? 두 번째 단락에서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형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뭐죠? 과학 정신이 먼저인 거죠. 과학 정신이 전제돼야지만 정치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4번은 지금 뭐냐면 과학 정신이 사회의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이 선행돼야 된대요. 뭐야?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적절하지 않죠. 순서가 바뀌었어. 정치적 변혁이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제돼야지만 정치적 변형이 뿌리를 내리는 건데 얘는 정치적 변형이 선행돼야지만 과학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예요. 5번은 안 읽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지문 내용을 가지고 5번을 봐볼게요. 자,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개화에 대해서 뭐 읽었으니까 사실 개화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죠. 네. 하지만 사전 지식, 감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1번 봤더니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네, 그쵸. 왜? 나오잖아. 네 번째 줄이죠.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이게 개화의 뜻이니까 일단 1번은 적절해요. 1번은 적절하고 그 다음에 2번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한성순보 쪽을 보는 거죠. 네, 그것도 두 번째 단락이네요, 그죠? 그래서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 그죠? 읽어보면 나오죠. 개항 이후 한성순보를 발간했는데 이 신문의 개항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죠.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 맞죠? 근데 제도의
선별적 수용. 선별적 수용? 이게 선별적 수용이 맞나?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 입장의 여기 있네요. 그죠?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이라는 건 뭐 수용 가능한 것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 수용이 맞죠.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해요. 3번은 한성승보와 계하당의 한 인사의 계하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계하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자, 요것도 지문에 있었죠? 네. 계하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계하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계하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죠. 왕을 계하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니까 3번도 적절해요. 4번은 계하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계하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계하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계하 개념. 그죠? 갑신정변에서부터 뭐라요? 예. 계하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부터였죠. 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뭐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거나 바로 나오죠.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에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계하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 아니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해요. 그러면 뭐야? 5번이 답이네요. 그죠? 5번이 답이야.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계하 개념이 제기되었대요. 그러니까 주권과 결부된 건 대한매일신보는 지금 뭐야? 그 이전에도 그죠? 그 이전에도 갑신정변에서부터도 그죠? 주권 얘기는 나오고 있었죠. 네, 주권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쩌거나 적절하지 않은 답일 것 같아요. 그죠? 5번이 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나의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천두슈와 그러니까 천두슈 그리고 장진마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지문을 가시면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확실히 과학이 중심이라는 거죠.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게 전통 문화 전반에는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천두슈는 과학이 그냥 짱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진마이는요, 한편이죠. 한편,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어요. 장진마이는 비판을 했구나.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그죠?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인생간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고,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론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장진마이는 과학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거는 천두슈의 얘기겠죠. 천두슈는 그냥 과학이 이거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진마이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면 전통 사상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1번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2번은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을 비롯된 것이다. 이것도 천두슈 얘기죠. 그죠? 왜냐면 장진마이는 전통 사상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동의 못 해요. 그죠? 3번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죠? 이게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장진마이도. 그죠? 그죠? 근데 인생간의 문제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장진마이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발생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네.
3번이 답일 것 같은데? 4번입니다.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장진마이는 이런 얘기 안 해요. 5번. 국가의 의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역시 장진마이가 동의 안 하죠. 3번이 답이네요.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기업가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보시면 네. 일단 기억은 박은식 얘기고요. 니은은 기억부터 봐볼까요?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니은은 전통적 사회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거는 이 지문을 읽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기 지문 자체가 이렇게 약간 운율 있잖아요. 기억은 기억의 니은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죠? 동시에죠, 동시에. 그죠? 동의하는 입장이다. 어렵네요, 이거는 지문이. 잘 모르겠어요. 네.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 아직은 잘 모르겠어. 동의한. 전통적 사회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그죠? 그럼 니은은 뭐냐면, 니은은 과학이 짱이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과학의 근거에 의해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1번은 아니네. 그죠? 니은은 전통적 사회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 안 하죠. 동의 안 하는 거잖아요. 과학이 짱이니까. 1번 아니네요. 그죠? 2번은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 야, 이건 반대하는 거네. 그죠?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대요. 그거에 반대한대. 무슨 소리야?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학이 짱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과학이 짱이야 이런 얘기잖아. 과학의 방법에 철학도 근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천주시의 주장이에요. 그죠? 근데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기억은 봤더니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거죠. 맞죠? 그죠? 박은식은 결국은 을사능약 이후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의 주목에 문명에 대한 견해를 새로 저시했는데 결국 뭐야? 철학 중요해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을 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은 철학이 짱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철학을 유학으로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걸 요구한 거니까 답이네. 2번이 답이네요. 그죠? 2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뭐야? 3, 4, 5번 안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요. 자, 2번 같아요. 자, 8번 봅니다. 가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나를 지금 읽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이해한 학생인데, 보기를 읽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래 또. 이렇게 아는 걸 막 고르라고 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문이 너무 부정적이다. 자, 읽어볼게요. A 말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통제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진행했다. 목표가 경제 발전이네요. 그죠?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거죠.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구나.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은 부족했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를 했대. 공감을 했지만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구나. 이웃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대요.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과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와우. 그죠? 이게 결국은 하여튼 그죠? 네.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문제예요. 경제적 이권이 되면 그냥 그죠? 협력하고 이렇게 그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전통 문화가 협력 그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그죠? 뭘 해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선생님도 할 말이 없네요. 요새 우리 현상에 대한 비판하고 있죠. 자, 읽어볼게. 1번, 가에서 한성숭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보면 한성숭보의 목적이 뭐였어 아까?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고종께서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숭보를 발간했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맞네?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 맞죠? 근데 그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을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응? 지금 한성숭보를 간행한 취지는 반서양 정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했죠. 네. 맞는데, 근데 보기에서 우리가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하게 될 말 홍보한 취지는 뭐죠? 왜 홍보를 했죠?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필요성에 공감을 했는데? 아닌데?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는 거죠. 답이 1번인데? 응? 1번일 것 같아요. 2, 3, 4번은 안 읽을래요. 왜냐면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한성숭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이에요. 반감. 근데 얘는 왜 홍보를 했어요? 필요성에 공감을 했단 말이죠. 공감을 했는데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를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부합하지 않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 3번, 4, 5번도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2번도 한번 해볼까요? 2번. 가에서 개야당의 한 인사의 개야 개념에 내포된 개야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죠? 개야당의 한 인사가 개야 개념에 내포된 개야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이건 다른 거죠. 그죠?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고, 보기는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내세운 목표는 그냥 경제 발전이 목표거든요. 그죠? 통치 방식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3, 4, 5번도, 그죠? 야, 그러니까 감사하다. 1번이 답이 얼마나 감사해. 고의성인가? 수학은 100% 고의성인데. 국어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면 고의성일 수도 있어요. 되게 착한데? 모르죠. 네. 자, 9번 봅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 뭐죠? 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 공상에 그친다는 얘기죠. 공상에 그냥 그걸로 끝. 그죠? 공상에 지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1번 보면 다행히 B는 그 사이에 그쳐 있어. 그 사이에 그쳐. 그 사이에 그쳐. 그 사이가 아니죠. 그 사이는 시간인 거잖아.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2번이네요. 그죠? 16강에 머물러서 넌 16강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너는 공상밖에 못 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답이 2번이네요. 그죠? 2번이야. 문장 구조인가요? 네, 구조적으로 2번이 가장 의미가 가깝다. 그죠? 아이의 울음이 좀처럼 말을 불평이 다르죠? 네, 네, 확실히 2번이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푼 거예요. 네. 그래서 지문이 근데 어렵네요. 아니 이 지문을 몇 번에 풀어야 됩니까? 시간이 저는 시간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국공부할 때 네, 이 한 지문당 한 10분, 15분 만에 풀어야 된다고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새삼 그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치죠, 도대체? 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면서 물론 수학도 그런데 수학은 근데 방향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요. 네,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용 요격이라는 게 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중에 뭐 용어 뭐 알아야 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다 정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몰라서 틀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거 혹시 이거 EBS 연계 지문인가 이런 게?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연계가 아닌 지문이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빨리 풀까?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내용 캐치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따따따따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비교되죠 하는 거. 그러려면 선생님 생각으로 정말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1번 지문에서 선생님 한 것처럼 밑줄 긋기. 아무데나 밑줄 긋는 거 아니고요. 주요한 단어 밑줄 긋고, 주요한 단어 네모치고, 주요한 거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끊는 거 하고, 이런 기호를 사전에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국어 선생님이 다 그런 거 해주겠죠? 네, 그런 거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잘해서 어떻게 속도감 있게 글을 빨리, 그 요지를 파악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줄 수는 없고, 해주고 싶어도 선생님이 능력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네. 일단, 국어 지문을 그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재수종합반, 지금 안 나간 지가 꽤 됐거든요. 재수종합반 안 나간 지가 몇 년 됐지? 4, 5년 됐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국어 지문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고, 영어는 아예 읽지도 못하겠는걸? 네. 쉽지 않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국어 영역도, 좋은 선생님 찾아서 여러분, 좀 명확하게 하는 거? 명확하게, 그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 예를 들어 답이, 1, 2, 3, 4번 중에 답이 4번이면 왜 4번이 답이고, 1, 2, 3번, 5번은 왜 아닌지를 지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읽어내는 훈련? 그거를 정확하게, 그걸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는 분? 뭐 그런 분들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뻘소리였어요. 네. 그렇게 일단 오늘 국어 문제 푸는 건 한번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